이때까지 나쁜 짓만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아직 혼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혼날 일도 많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가히 시진핑의 절규라 부를 만합니다. 지난 17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은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의 다보스 어젠다 연설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개발도상국이라 지칭하는 위협의 대상자는 다름 아닌 지들 중국인데요. 시진핑이 미국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현재 중국의 상황이 앞뒤 가릴 것 없을 만큼 대혼란의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국제경제금융기구는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에게 제발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상향됐고 미국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인 3.5%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돈줄 꿰기가 본격화되면 기축통화인 달러화 강세와 중국에서의 자본 이탈이 시작되어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 달러의 힘이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미장과 국장 모두 하락세에 제 계좌도 박살나고 있는데 중국이 박살난다면 제 계좌쯤이야 위시 주목했어요. 시진핑이 미금리 인상에 이렇게 목마려운 개마냥 벌벌 떨면서 찡찡대는 이유는 이미 2015년 미국의 긴축에 큰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뭣도 모르고 까불면서 기축통화에 대항해 무한정 통화 평창하였는데요. 2015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중국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해지수는 2개월 만에 마이너스 45% 폭락, 하루 만에 738조가 날아간 날도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2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위안화 가치 폭락과 대규모 자본의 유출을 겪었는데 지난 1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는 중국 당국이 2015에서 17년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의 26%가량을 쓴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각종 규제로 자본 유출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전 중국인 민은행 통계국장인 성송총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미국이 긴축 정책에 나서면 양국 간 금리 차가 좁혀져 중국 동화가 평가전화를 받게 된다며 한머니에 의한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 유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여러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는데요. 거금의 해외 송금과 지하 금융활동,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27일엔 마카오 카지노왕으로 불리는 엘빈 차오 선시티그룹 창업자를 전격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도박 고객의 해외 송금을 도와준 혐의였죠.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도 차단할 생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가변이익 실체를 통한 해외 상장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우회 상장 기법입니다. 중국 기업은 해외에 만든 바이를 통해 외국 자본 투자를 받거나 해외 증시의 상장에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판 후보인 디디 출신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암암리에 막아왔습니다. 그동안 묵인하던 바이 우회 상장을 금지해 자국 기업 해외 상장 금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어떠한 일을 벌이더라도 중국 경제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은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이에 급기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짜리 대출, 우대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가한 시진핑은 당시 연설 중 24번이나 강하게 안정이란 말을 강조했었는데요.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주요 불안 요인은 등이 있습니다. 큰 문제죠. 이 때문에 지준율도 낮췄지만 전혀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자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문제는 내년 예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에 맞서 전 세계가 테이퍼링, 즉 긴축에 들어갔는데 중국만 거꾸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 수밖에 없을 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중국 내부 평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보고 있는데 중국 통계 조작 사례로 볼 때 실제 성장률은 일단 절반은 후려치고 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현재 중국은 실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2015년의 망신을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돈 풀 때 오히려 긴축 들어갔고, 이에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자 다시 지속적인 통화팽창으로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기가 현재 미국 금리 인상에 맞물려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타이밍이 어긋났는데 알고서도 당하게 생겼죠. 이러니 시진핑 입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붕괴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연이은 파산에 무려 8천조가 증발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지난 12월 말 기준 중국 부동산 그룹 헝다의 총 부채는 무려 370조 원에 달합니다. 헝다가 갚아야 할 달러 채권 이자만 1,000억 원에 달하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헝다에 이어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업체 양광백은 6일 공시를 통해 회사채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다른 부동산 회사인 자자오에도 오는 7일 4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도래합니다. 판하이홀딩스와 텐방그룹 등 업체도 작년 달러채 디폴트를 선언했고, 작년 한 해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줄 파산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마저 줄었는데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부동산 판매액은 1년 전보다 37.6% 줄어든 7,508억 위안에 그쳐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업체의 파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제 붕괴는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예멘 반군이 UAE 석유시설을 파괴하자 그 불똥이 중국으로 튀겼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7일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을 인용해 이날 무사파 산업지역의 아부다비 석유공사 연료 저장시설 부근에서 3대의 연료 탱커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예멘 내전에서 아랍 동맹군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점령한 예멘 사나공항에서 다수의 무인기가 출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후티 반군의 대변인도 아랍에미리트의 깊숙한 곳에 대한 군사작전의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벌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2014년 본격화된 예멘 내전에 개입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과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내전은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순위파 이슬람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이 다투는 대리전쟁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공격의 여파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였는데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에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국제유가가 폭등하였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자연스레 따라 오르게 되고, 미 연준은 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빠르게 양적 긴축을 시작해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또 중국만 뽕물 튀긴 거죠.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국 금리 인상의 명분을 제공된 셈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UAE 석유시설을 파괴해 원유값을 상승케 한 주범인 예멘 반군은 그동안 이란의 무기 지원을 받아왔고, 이란이 제공한 무기인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치는 데에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자충수의 달인 시진핑 핑핑이 하고 싶은 거 다해. 한편 중국의 부동산 몰락으로 하루아침에 거주할 집을 잃어버린 중국인들을 위해 중국인 전용 7성급 호텔이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중의 일부 의견. 저 정도면 중국도 곧 쿠데타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네요. 중공은 공산국가고 일당 독재국가라 금리 따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막 나가는 나라라. 위안화 풀고 달러 안 풀고 달러 환전 금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작하는 환율 조작국이라. 망할 동북공정, 문화공정, 도발 원래대로 회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중국은 국가 총 GDP는 세계 2위인데 1인당 GDP는 1만 불이라 개발도상국 맞습니다. 1만 불부터 개발도상국이죠. 중국 인구 중 7억 명은 월 30만 원 수입도 안 돼요. 중국은 개발도상국 진입 후 고령화 시작돼서 미래가 없고 인구가 줄수록 빈민층이 늘어나 내전 나서 망할 겁니다. 시진핑이 왜 공동부유하겠어요? 농민공 같은 빈민들의 반란이 무서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